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원의 해설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려온 시험이겠죠. 2월 모의평가. 이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좀 느리게 왔으면 하고 생각을 했을 테지만, 아마도 이제 이 시험을 좀 분석하고 그런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빨리 이 결과가 나왔으면, 문제가 좀 발표가 됐으면 하고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보면서 느꼈을 감정은 선생님이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해설 강의를 오기 바로 직전까지 이 어떤 감독을 하다가 와가지고 어땠니 물어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체감상 어땠는지 그 총평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모의평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고3에 올라와서 뭐 거의 매달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학력평가와는 다른 어떤 무게감이 있는 시험이 바로 이 모의평가입니다. 왜죠? 바로 이 모의평가를 출제하는 기관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일단 예전까지만 해도 6월 모평부터 어떤 경향 분석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제 치러지는 시험들을 보면 6월 모평은 조금 더 독립적인 성격의 시험이다. 이 수능에 대한 예고편은 9월 모평부터라고 좀 보면 되고요. 6월 모평은 어떤 유형보다는 이런 어떤 난도에 대한 어떤 적정 난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모평을 보고 나서는 우리가 이런 개념은 꼭 봐야 하는 개념이구나. 6월 모평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 개념이 수능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어떤 여러 종의 교과서에 모두 다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9월 모평을 풀어보면서는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이만큼 볼 수 있다면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평가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모평을 통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의 전국에서의 현재 위치를 좀 대략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월 모평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N수생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좀 많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력평가에서 받았던 등급과는 조금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늠자 역할을 또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좀 해 나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6월 모평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작년의 6월 모평에 비해서는 조금 난도가 높아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작년 2024 학년도 6월 모평이 워낙 쉬웠거든요. 1등급 컷이 50점 만점이었죠. 그래서 약간 이제 난도가 너무 낮아졌던 어떤 그런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올해는 좀 변별을 해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자극의 전도가 대표적인 문항이었습니다. 전도와 전달이죠. 사실은 어떤 시냅스가 존재했기 때문에. 작년의 자극의 전도는 정말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탈분극과 재분극이 어떤 상황인지를 묻는 그냥 어떤 우리 수능 개념에서 공부할 만한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난도가 좀 높아졌죠. 그래서 변별을 여기서도 한번 하겠다라는 그런 문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은 그다지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풀이를 조금이라도 해본 친구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웠는데, 그 보기 중에 하나가 어떤 G1이라는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L만큼, 8분의 3 L만큼 떨어진 지점은 어느 구간에 속하겠느냐, 이런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지점이 어느 구간에 속할 건지에 어떤 그런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작년 수능 문항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나왔거든요. 어떤 그 기준점으로부터 요 구간 저 구간 해서 길이로 해서 나타내는 그런 문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수능 완성을 이제 막 그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능 완성에서도 그런 형태의 문항들이 좀 다수 눈에 띄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출제됐던 이 유형을 잘 정리해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4단원은 많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적정한 난도. 지금 6월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많이 끌어올려져 있지는 않은 시기잖아요. 아무래도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는 내신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여름방학을 만나기 전인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한 난도로 공부가 좀 됐니 안 됐니 정도를 좀 확인하는 그런 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원별 문항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됐던 그런 문항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1단원에서는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서도 물질대사와 기관계가 굉장히 쉬운 수준으로, 그래서 1, 2단원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3단원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기본 개념들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6월 모평이다 보니까 각각의 뭐 1, 2, 3, 5단원에서 그래도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항이 숨어져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정말 기본 개념, 공부 됐니 안 됐니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13번 근육의 수축 별표 이제 반 개짜리 붙었죠. 속이 빈 별.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았다는 얘기고요. 15번인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 별표가 하나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단원 정도의 난도 비슷하게 출제가 된 것이 특징이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에서는 여기 별 반 개짜리가 붙었는데 사실상 많이 어렵지는 않은 문항들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냥 이 감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봤던 문제네 하면서 쉽게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7번과 19번 사람의 유전병과 가계도 분석 문제가 그래도 4단원에서는 변별형으로 나왔는데 아마 이 두 문항 중에서는 17번이 그래도 조금 더 스텝이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시작점만 찾았다면, 그 시작점을 찾을 수만 있으면 사실 굉장히 심플한 문제인데 그걸 못 찾았을 가능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꽉 찬 별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런 17번, 19번. 근데 우리 수능에서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자극의 전도, 근육의 수축 정도에서 변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4단원에서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한 다음에 17번, 19번 정도에서, 그리고 그 둘 중에서도 사람의 유전병에서 가장 조금 난도를 높여가지고 변별을 시도하는 그런 패턴이 작년 수능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그런 패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5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어렵진 않았지만 우점종 찾는 계산하는 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 문항이 수능에서 나왔다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난도라고 평가가 됐을 텐데 지금 6월 모평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6월 모평이다 보니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술술 풀어낼 수 있는 정도로 끌어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제 6월 모평은 실시가 됐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25 학년도 수능에서도 연계를 눈에 보이게 확실히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번에 2024 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고난도 문항이었던 비분리 문제가, 사람의 유전병 문제가 우리 수능 완성에서 정말 형태가 유사하게 연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계한다고 했잖아, 봐봐 완전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연계를 일부러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럼 이번 6월 모평에서는 어땠어요? 그런 문항이 있었죠. 대표적인 거 하나만 뽑아보자면 지금 이번 6월 모평의 15번 문항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두 뉴런이 있고 각각 D1, D2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문항은 3개 정도, 뭐 두 개나 3개의 뉴런이 나란히 있고 D1, D2, D3 이렇게 쭉쭉쭉쭉 있으면서 각각이 뭐 2cm 간격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각각의 지점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뭐 자기 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지금 여기에다 자극을 주고 측정을 띄엄띄엄 하죠. 여기서는 뭐 3ms 지난 다음에 6ms 지난 다음에 7ms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하면서 3ms 지났을 때는 D1과 D2 두 지점에서만 측정을 하고 6ms 지났을 때는 D3와 D4 두 지점에서만 측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 두 시점이 시간상 언제겠느냐, 요 지점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느냐를 물어봤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전도 문항이 나올 때는 이런 그래프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뉴런이 있더라도 이런 값을 찾을 때는 하나의 그래프를 보고 여기서 값을 찾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6월 모평 문항을 보시면 2개의 그래프를 주고 하나는 A를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참고하고 C라는 다른 뉴런을 볼 때는 다른 그래프를 보고 값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형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올해 수능 특강의 문항입니다. 올해 수능 특강이 3.7번 문항이거든요. 보시면 뉴런이 있는데 D1, D2, D3, D4, D5, D6 그리고 서로 다른 시점 A, B, C에서 각각 두 지점씩만 측정을 합니다. 그럼 이 나가 뭐 예를 들면 D3, D4 중에 D3인지 D4인지 이런 거를 찾고 이게 어떤 시점인지 찾고 형태가 완전 똑같죠.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고 그래프가 2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뉴런에서는 다른 값을 보고 참고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눈으로 바로 보여주는 연계를 일부러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항을 일부러 골라서 문항을 변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수능 특강도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수능 완성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뿐 아니라 수능 완성도 꼭 풀어봐야 되는데 그냥 풀지 말고, 눈으로 풀지 말고 샅샅이
특히나 저렇게 좀 새로운 형태의 문항은 더 집중해서 보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수능 완성에서는 연계 예상 문항을 따로 좀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약간 연계를 했을 때 체감 연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더 잘 봐두세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9월 모평이잖아요. 9월 모평에서는 실전처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9월 모평에서는 이 시간 안에 모든 문항 풀어내야 할 거고 그 9월 모평의 결과가 내가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 점수와 등급이 나와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 임하는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9월부터 달성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역전의 기회, 이 뜨거운 여름을 뜨겁게 불태워보면서 실력을 끌어올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해설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